이번 시간에는 V-Ray 렌더 엘리먼트, V-Ray AO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이나 특히 인테리어에 더 중요한 시각화의 음영을 강조하는 기능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예전 같은 경우는 렌더링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이레디언스 맵을 많이 썼습니다. V-Ray가. 지금은 브루트포스가 디폴트로 되어 있어서 음영이 훨씬 강하게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영이 있는 장면을 만들 때 음영 있는 장면이 만들 때라고 얘기하지만 그냥 무조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무조건 사용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음영을 정확하게 특히나 라이트 개수가 많아지면 음영을 맥스라기보단 V레이죠. V레이가 정확하게 표현을 잘 못합니다. 특히나 무채색일 경우에는 잘 보이겠지만 완전히 컬러풀하고 이럴 때는 전혀 표현을 못합니다. 그랬을 때 F10 누르고 V-Ray AO V-Ray, VFB는 당연히 체크되어 있어야지만 여기에서 표현이 되겠죠. V-Ray AO 당연한 거고요. 딥 아웃풋은 여러분들이 컴포지트 안은 모르셔도 됩니다. 이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쿠나 퓨전에서 마치 그 3차원 기능 3D 컴포지팅을 할 때 유용한 기능이고 틀림없이 초고퀄리티에는 필요한 기능이긴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다지 건축이나 인테리어 시각화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옵션입니다. 디노이저 같은 경우는 사용하지 않으면 노이즈가 많이 끼거든요. 왜냐하면 브루트포스 기반으로 요즘은 다 렌더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노이즈가 많이 낍니다. 그러면 필수로 쓰는 것이 V-Ray 디노이저거든요. V-Ray 디노이저에 이렇게 보통 씁니다. 시험 렌더링 할 때는 엔비디아 AI가 좋고 최종 렌더링 할 때는 인텔 오픈이 좋습니다. AMD CPU인데도 이걸 사용하나요? 예, 맞습니다. CPU랑 상관이 없고 AMD CPU에도 이걸 최종 렌더링에는 쓰시면 되겠습니다. 속도는 그래픽카드가 뭐 지퍼스 3060 이상이라면 대충 얘가 제일 빠릅니다. 미리 보기 할 때는 얘를 쓰시고 최종 렌더링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V-Ray 디노이저와 같이 쓰면 브루트포스에서도 노이즈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AO 같은 렌더 엘리먼트에도 AO가 디노이즈가 있다면 무조건 체크를 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게 디폴트가 체크 안 되어 있는 게 이상할 정도로 무조건 체크해서 사용하시면 자글자글한 노이즈가 없어집니다. 무조건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레디언스 맵을 사용할 때는 사용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브루트포스 할 때는 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시더 포 안티알리싱. 안티알리싱은 당연히 체크되어 있어야 되죠. 뭐 특별한 경우 컴포지팅에서 안티알리싱을 빼고 합성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 하는 체크를 해제할 수는 있는데 이거는 AO잖아요. AO는 뺄 일이 없습니다.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조건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이거는 전에 그 멀티매트 엘리먼트하고 똑같은 메뉴입니다. 계속 똑같은 메뉴가 반복이 되죠. 매트 재질에도 AO를 적용하겠다는 거거든요. 즉, 뭐 이런 오브젝트가 있으면 재질에서 매트를 주셔도 되고 아니면 재질이 아니고 V-Ray 프로퍼티스 저는 했죠. V-Ray 프로퍼티스에서 이렇게 매트를 주셔도 그럼 얘가 매트거든요. 매트를 주셔도 렌더링을 하면 나옵니다. 이게 체크되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원래 매트는 렌더링에는 안 나오는 게 매트잖아요. 근데 AO에는 매트라도 나오게 하겠다는 게 바로 어펙 매트 오브젝트입니다. 근데 이걸 체크 끄면 역시 매트 체크 끈 건 안 나오죠. 예.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게 아주 중요한 메뉴인데요. 이거를 모르시면 합성을 못 합니다. 어디 갔냐? 이 옵션이 이그너 인비지블 오브젝트입니다. 이 이그너 인비지블 오브젝트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투명한 오브젝트를 인비저블, 이그너 무시하겠다는 거거든요. 자, 일단 얘 다시 디폴트로 매트 끄고요. 이제 다시 정상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쓰다 보면 당연히 유리 오브젝트나 이런 게 나와요. 그럼 이제 유리 오브젝트하고 그냥 일반 오브젝트가 섞였을 때가 문제가 되거든요. 깊이 있는 컴포지팅에 관련해서는 저희 수업 시간에 들으시면 되겠고요. 컴포지팅에 꼭 이렇게 유리가 걸리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저 옵션을 알아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투명한 오브젝트에 이렇게 주연자의 투명 오브젝트를 주면, 안 그러면 투명 오브젝트가 있을 때 이 AO를 합성을 못해요. 그래서 이그너와 인비저블 오브젝트를 체크를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얘는 투명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이제 AO에서 빠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정확하게 뒤에 실린더가 이게 빠져야 되잖아요. 투명 오브젝트의 AO가 보통은 먹지 않아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이제 나중에 프로젝트 해보면 알겠지만, 나무 있죠, 나무. 나무의 나뭇잎은 거의 오퍼시티일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나무 한 그루에 나뭇잎이 막 1000개가 넘는데 거기에 AO가 다 끼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나뭇잎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아주 중요한 옵션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레퍼런스도 엄청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퍼런스를 알아야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레퍼런스를 안다는 건 맥스라는 툴에서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레퍼런스를 다 알면 이런 기능은 맥스에서 돼, 이런 기능은 안 돼 라고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거라. 자, 그러면 그레디언트 램프로 해서 얘를 오퍼시티에다 줄게요. 네, 오퍼시티가 잘 안 보이네. 그리고 레디얼로 하고, 뭐 부드럽게 해도 되는데 뭐 솔리드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할게요. 조금만 치우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색상을, 죄송합니다. 색상을 반대로 할게요. 왜냐면 오퍼시티가 나오는 곳이 이쪽이니까. 네, 색상을 반대로 하겠습니다. 수압 시켜도 되긴 하는데, 네, 그냥 수압보다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거 반대로 이렇게 인버트 하셔도 돼요. 네. 자, 그리고 플레이에다 이렇게 적용을 하면, 나뭇잎이라고 생각하면,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여기가 나와버리죠, AO가. 그래서 나뭇잎이면 작살이 나는 거예요, AO가. 혹은 그 나뭇잎 자체를 어펙트 바이 기능으로 혹은 익스크루드 기능으로 빼셔도 되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여기 나뭇잎 같은 이렇게 투명 오브젝트 여기가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먹으면 안 되죠. AO가 여기 먹으면 안 되잖아요. 이랬을 때 인비지블 오브젝트를 체크를 하게 되면 여기 부분이 동그랗게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당연히 여기가 먹으면 안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투명 오브젝트가 AO가 먹으면 앰비언트 오클루전이 여기에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지 여기가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중요한 옵션이다. 하는 거 알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레디어스는 말 그대로 이거의 반경이에요. 당연히 레디어스가 높으면 더 두껍게 나오겠죠. 근데 이게 이제 높아도 차이가 별로 안 나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걸 높이거나 줄일 때는 디스트리뷰션이랑 파로프를 같이 조정하셔야 돼요. 높이면 이게 퍼지기 때문에 두꺼워져 보이지만 음영이 약해진다고요. 약해지면 안 되겠죠. 그랬을 때는 이 디스트리뷰션 값을 높이면 날카롭고 진해집니다. 이렇게. 이건 너무 두꺼워서 그래요. 크기에 맞지 않게. 네, 이렇게. 이거는 나중에 이 AO의 그 노말 반경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깊이 있는 거는 수업 시간에 배우도록 하시고, 아니면 본인이 공부를 좀 더 깊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높여야지만 이 두께가 늘어나는 것이 의미가 있어 보여요. 이렇게. 너무 진하다 싶으시면 약간 낮춰서, 이건 지금 너무 진하죠. 지금도 그렇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파로프는 약간 반대 개념이긴 한데요. 파로프는 높이면 높일수록 말 그대로 점차 점진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옅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하고 오브젝트 면마다 일반 오브젝트의 평범한 모양이면 디스트리뷰션은 충분한데, 이런 평범한 모양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복잡한 오브젝트가 많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높이고
디스트리뷰션만 하니까 여기는 두껍게 나오고 여기는 일정하게 안 나오죠. 그랬을 때 저는 이렇게 팔로프와 같이 섞어 쓰면서 이렇게 일정하게 보이게 이렇게 한 용도에 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브 디비전은 말 그대로 얘의 퀄리티예요. 노이즈가 많이 낀다 싶으시면 얘를 높이면 되는데 대신 렌더링 속도가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AO는 오브젝트 음영을 단단하게 묵직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써야 되지만 잘 티가 안 나기 때문에 얘로 굳이 렌더링 속도를 느리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정 너무 보기 싫으시면 얘를 써야 되겠지만 그 외에는 안 쓰셔도 됩니다. 익스클루드는 말 그대로 인클루드냐 익스클루드냐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는 보기 싫다, 뭐 주연자가 보기 싫다 그러면 주연자를 익스클루드 시키시면 AO에서 주연자가 빠집니다. 이렇게. 근데 사실은요, 이 개발자가 제 말을 물론 안 듣겠지만 의미가 없는 사실 옵션이에요. 이게 빠지려면 알파 채널까지 빠지던가 뭐 하든가 해야 되는데, 알파 채널은 빠지지 않으면서 이렇게 시커멓게 빠지면요, 얘가 AO의 역할이 뭐예요? 음영을 주는 역할이잖아요. 음영을 주는 역할인데 이렇게 없다는 거를 이렇게 진짜 검은색으로 넣어버리면 음영이 빠지는 건 뭘 주죠? 멀티플라이어 모드를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시커매면 얘는 쓸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잖아. 이거 멀티플라이 모드를 주게 되면 주연자가 시커멓게 나오잖아요. AO는 무조건 멀티플라이 모드를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있는지는 사실 모르겠는 옵션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정확하게 왜 있는지는 정말 모르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걸 감안 안 하고 만들었다는 거를 제가 이제 비꼬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어펙바이는 뭐 얘하고 똑같은 개념인데 그냥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얘도 이제 영향을 주는 것을 주연자만 하고 싶다. 그러면 주연자만 인클루드 하게 되면 AO가 주연자에만 먹어요. 다른 데는 안 먹고. 네. 익스클루드 없는데. 네, 여기 약하게 좀 먹었죠. 알았고 뺄게요. 너무 약하게 보여서. 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더 자세하게 보려면 플랜 1이 같이, 왜냐하면 만나는 게 없으니까 만나는 부분에 음영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연자만 하면 잘 안 보니까 이렇게 플랜하고 주연자를 하게 되면 플랜하고 주연자만 나타나죠. 여기 왜 나타나냐? 얘에게 나타난 게 아니고 얘와 만나는 플랜 부분에 나타난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메뉴를 설명해 줬지만 엄청나게 많은 알고리즘이 숨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투명한 오브젝트에 가려져 있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굴절이 있는 투명 오브젝트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것처럼 오퍼시티 맵에 있는 장면까지 있을 때 이 조합, 이그노 인비저블 오브젝트하고 이 두 개의 조합을 정말 잘 섞어야지만 컴포지팅을 머리 아파요. 엄청나게 머리 아프거든요. 아니면 얘를 빼야 돼. 그리고 얘가 투명해. 혹은 얘가 나뭇가지인데 오퍼시티 맵에 빼야 돼. 그럴 때 컴포지팅을 공부하고 하려면 이 장면, 이 컴포지티가 내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그노와 인비저블 오브젝트하고 이 인클루드, 익스클루드, 어펙과 이 세 가지 옵션을 막 섞어 쓰면서 만들어서 결론은 컴포지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 노하우를 저희 수업 시간에 배우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기본 레퍼런스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냥 이 장면만 보기에는 묵직하지 않다가, 뺀 거 없죠. 디폴트로 다시. 이건 뭐 간단한 장면에서 티가 별로 안 날 수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림자가 느낌이 음영이 강하지 않아서 약간 가벼워 보일 때 이제 음영을 추가한 거죠. 뭐 재질을 아무것도 안 줬기 때문에 별로 뭐 티는 안 나긴 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하겠습니다. 투명 오브젝트가 있을 때는 이걸 체크를 하면 안 되겠죠. 자, EBS 할게요. 그러면 맥스 자체에서 하시려면 그냥 맥스 자체에서 하셔도 됩니다. 맥스 자체에서 렌더 엘리먼트에서 아까 말했던 V의 A를 뽑으면 되죠.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게 이 모드가 멀티플라이 모드라는 거예요. 멀티플라이 모드. 이렇게 하게 되면 훨씬 묵직하게 나오죠. 이거는 블렌딩, 오퍼시티를 조정하셔서 조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AO를 쓴 것과 안 쓴 거, 쓴 것과 안 쓴 거. 그래서 이거 안 쓰면 주연자가 바닥에 안 붙어있고 날아다녀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건축하고 인테리어는 무조건 쓰셔야 돼요. AO를 묵직하게 이렇게 느낌. 포토샵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토샵에서도 만약에 하시고 누쿠나 퓨전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포토샵에서 만약에 하신다면 얘를 컨트롤 C 하시고, 포토샵이 안 열려있네. 포토샵을 좀 열겠습니다. 네, 지금 메뉴를 가리고 있어서 파일 뉴 하시고, 알주를 컬러 크리에이트 하시고, 전 시간에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에구만이나 단축키가 안 먹어. 네. 파일로 저장하지 마시고 8비트 포맷으로 할 거면 파일로 저장하지 마시고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시는 게 감마나 칼라 스페이스가 모두 완벽하게 간다. 그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O. 그래서 컨트롤 C. 단축키가 엄청 세게 눌러야지 먹나? 컨트롤 V. 네. 하셔서 여기서 멀티플라이 모드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검은색은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고 쓰셔야 돼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그냥 이거 하나만 그냥 모르고 하나만 덮어놓고 쓰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조합이 되거든요. 여기 이렇게 시커멓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컴포지팅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멀티플라이 모드이기 때문에 컨트롤 C. 그래서 이런 노하우들을 수업 시간에 다 배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빼고 얘가 멀티플라이 모드 되면 어떻게 됐어요? 준자가 시커매지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말이 되나 이게?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에 거의 1시간 가까운 시간으로 렌더 엘리먼트, 멀티매트 이거 진짜 중요하죠. 이거 했고 VLAR파 할 게 없으니까 안 했고 이번 시간에 VLAO에 대해서 앰비언트 오클루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저희 초급반 모집 중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깜빡 잊고 빼먹은 것이 있는데요. 여기 레이더스에는 수치만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맵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맵을 줄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 저걸 무조건 엄청나게 필수로 사용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깨끗한 모양을 필요로 할 때도 있지만 좀 더티한 모양이 필요할 때가 훨씬 저의 경우는 많기 때문에 스크래치 계열의 맵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 시간에 제가 학생들하고 정말 많이 사용하는 시밀스 더티 릭 이펙트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여기에다가 주시면 이게 단일화된 레디어스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모양을 문뜬 레디어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주 많이 사용되는 아주 리얼하게 나오죠. 이게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녹화를 이어서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